이게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건지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어떤 뉴스를 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 사야 되겠네 라고 저는 사고, 그런데 아무 뉴스가 없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저도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때는 그걸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전문님 같은 경우는 아까 10월까지는 이제 주식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와중에도 좀 싼 기업을 찾으시는 스타일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아 이럴 때는 좀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 좀 쉬어가는 스타일? 제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네. 저는 아예 주식 안 쳐다보고 그냥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 그냥 묻어놓고요. 네. 저는 10월까지 뭐 읽고 싶은 책 좀 읽고, 네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네. 축구 좀 더 하고 저는 그런 거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2년 섹터별 OP 전망치 추이예요. 네. 추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대충 보이시죠? 네. 안 보일 네. 겁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대충, 놓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지금 2020년에 한 25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추이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갔었죠. 네. 예.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가 최근에 쭉 올라오고, 화학 같은 경우도 스테디하게 지금 우상향이고. 네. 근데 이제 이 꺾어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 보면 이제 조선 같은 거 꺾어지고, 반도체도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네.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좀 꺾어지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고, 네. 어떤 섹터들에 대한 또 기대치가 나빠지는지, 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내년에 대해서 늘 좀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전망치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이 전망치에 섞여 있는 이 기대치와 네. 실제치를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꺾어졌잖아요. 꺾어졌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닌데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이면 더 좋아질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치가 꺾어지면 더 좋아요. 저는 꺾어질수록 주식을 이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시장을 와칭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자문사 인가 받는 게 11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계속 우리가 지금 바로 영업을 해서 저 고객 자금을 관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그 LG, 뭐 두산 베어스 그런 프로야구단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즌 오프 우리가 인가를 못 받다, 예, 인가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몸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매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어느 수준이고 이익은 얼마나 하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타석에 섰을 때 바로 예. 홈런을 치시기 위해서. 홈런 칠 수 있도록.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투자의 본질. 요 책에 보면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주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이제 멘트가 있던데, 주식의 본질이 뭔가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네. 주식의 본질은 한마디로 강세장,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네. 예, 그런 주식을 발굴했을 때 과감하게 액션해야 돼요. 실패한 투자자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봤었는데, 그죠? 너무 많이 하죠. 예, 내가 작년 코로나 때 내가 들어갈까 말까 했었는데, 예, 그 했었는데는 그죠? 네. 예, 모든 일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엄청난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액션이 성공의 99%는 액션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과 같은 그런 경기가 나빠져서 발생을 하는 유동성 장세가 돈을 벌기가 제일 좋은 장이거든요. 그런 장이 왔을 때 과감하게 액션을 해서 돈을 벌고, 왜 주식 투자 왜 한다고 그러세요? 다 경제적 자유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가 뭐예요? 말이 멋있게 경제적 자유지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 노후를 걱정 안 할 정도의 수준의 돈을 벌겠다,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장에서 과감하게 액션을 해서 돈을 벌고 네. 그런데 전부 다 돈 버는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지 주식 책에 보면 99%는 다 공격의 방법이지 수비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 수비. 아니 주식으로 90%는 다 돈을 잃는다는데 네. 왜 수비 얘기를 안 하지? 그런데 보면 주식의 대가들의 책을 봐도 수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네. 수비의 개념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수비는 뭘 수비를 하는데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관리를 하는 네.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라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목차에 있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에 강영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키우는 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음 행동을 예측하라. 네. 네, 그리고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네.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내 개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개를 통제하거나 제지할 수 없으면 그 칭찬이 우스워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이거는 주식 투자자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네. 내가 투자하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중한 경험을 이번에 한번 겪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10년 차트를 저는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올해 49조 예상했다가 지금 51조, 내년에는 한 60에서 65조.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차트를 딱 보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개인 우리 투자자분들 하이닉스도 많이 투자하시니까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던 거는 2018년이죠. 네. 네, 2018년에 20조 7천억 정도가 이익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마이너스 20%. 아, 주가는요? 주가 마이너스 20% 갔어요. 반비례했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9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왜 났는지 이제 증명이 됩니다. 2019년도에 이익이요. 20조 7천억 났던 이익이 2조 7천억 나요. 87% 빠져요. 와. 이익이. 네. 87% 빠져서 와 주가는 어떻게 하고 20% 마이너스로 끝났었네. 그러면 2019년도에 87% 이익이 급감했으니까 네.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살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주가가 55% 올랐어요. 왜요? 55%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왜 올라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신기하죠. 네네. 네, 55% 올랐고요. 55.5%. 그 다음 해에 25.9% 올랐는데 그 2020년도에는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네. 2조 7천억까지 떨어졌던 이익이 네. 5조 나왔어요. 2020년도에. 네. 코로나 위기가 나왔는데도 5조 나오면서 이익이 다시 거의 더블 됐죠. 그래서 주가는 기가 막히게 1년을 예측을 하면서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면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그 난리친 위기 속에서 하이닉스가 한 26% 올랐거든요. 네. 네, 26% 오르고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15% 빠져 있어요. 네. 네, 15% 빠져 있고 고점 대비는 이제 33%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가의 변동성이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적의 함수다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면 주식을 사야 되고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가의 변동성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이 났는데 마이너스 20%가 나고 네. 87% 이익이 급감하는데 55%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사이클 기업의 주가 변동성하고요. 네. 고배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고배당 기업은 이렇게 듬직한 묵직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라기보다는 거의 뭐 소 네. 같아요 보면. 묵직해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먼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이게 성장주를 투자하는지 아니면 뭐 배당주를 투자하는지 이런 개념부터가 지금 안 잡히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네.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변동성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예시로 보면 그 종목마다 주가와 이 실적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기가 막히게 주가는 이제 미래의 실적을 미리 반영하는 그 주가 선반영한다는 이야기가 좀 들어맞는 건데 생각해보면 주가는 어떻게 선반영하는 거죠? 미리 아는 사람이 그걸 많이 사서 선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주식이 이제 핵심 질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선방향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메리츠 증권에 가 있는 이다솔 차장이 있잖아요. 네. 이다솔 차장이 그 증권사 가기 전에 이제 한 자산운용사에 있었는데 그 자산운용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면 거래량을 막 잡아먹으면서 막 장대 양봉이 나면 부른다는 거죠. 저 주식 왜 올라가? 막. 네. 뭐 찾아보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기사 나온 거 없는데요 하면 이제 불호령이 떨어진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렇게 장대 양봉 내면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몇백억을 사는 놈은 아무 근거 없이 사겠냐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네. 야. 그게 근거 없이 사겠냐. 아니요. 마찬가지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가 그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내거나 거래를 일으키면서 큰 변화를 일으킬 때 저도 뉴스부터 봐요. 이게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쫓아서 사는 건지 그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어떤 뉴스를 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야 되겠네 라고 저는 사고 뉴스에 의해서 무슨 대규모 계약 체결이 됐다는 뉴스가 떠서 오르면 안 사요. 네. 이미 그거 다 반영해버리고 그렇죠.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무 뉴스가 없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저도 긴장을 하면서 얘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방금 이제 주가는 왜 그렇게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냐면 그 질문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그 핵심 인력들이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약품이 2015년 말이었나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네네. 한미약품이 계약 체결이 취소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 바로 전날에는 뭐 또 한 큰 라이센싱 아웃 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주가가 이상하게 약했던 거죠. 네. 딱 보니까 아니 이 정도면 저희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최소한 12%, 15% 가야 되는데 플러스 5%로 시작하는 듯 하더니 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한 10%까지 확 빠지길래 이거는 뉴스에 파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계약 취소 건이 나중에 발표가 됐으면 네.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사받고 이제 잡혀도 가고 했는데 실제로 알려줬던 거죠. 내부자 정보를. 야, 계약 취소된 게 세이브스는 알고 팔았던 거군요. 팔아라고. 그러면 뭐 친한 뭐 의사분들이다 뭐 얘기해 줬겠죠. 그죠? 그렇죠. 그게 원래 한미약품만 그렇게 나쁜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모든 주식이 그런 내부자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때는 그걸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두가 다 아는, 저는 모두가 다 아는 KBS 뉴스가 됐던 우리가 뭐 일반 방송에 8시 뉴스, 자정 뉴스에 나온 뉴스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예, 모두가 다 알면 그거는 어떤 악재가 됐어도 네. 모두가 다 알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다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 식후초가에 다 시켜버리는데 거기다가 대고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아는 호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기가 막히게 알면서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 아니 이런 코로나 위기에 삼성전자 그 2019년 실적이 그 전에 이제 58조 8천억 나왔다가 네. 뭐 하이닉스로 얘기해 봅시다. 하이닉스가 20조 났다가 2조 7천억 났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위기면 하이닉스 올해 이익은 2조도 안 나오겠네. 그럼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아까 더블 났었잖아요. 2배로 늘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확 늘어났잖아요. 36조 가까이 나오면서.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그 내부자들이나 그 회사랑 밀접한 사람들은 네.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노트북이 잘 팔려가지고 오히려 잘 되는데 알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1960년대 유진 파마 교수라고요. 시카고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가에는 그렇게 회사와 관련된 그 펀더멘탈하고 관련된 그런 변화를 주가는 빠르게 반영을 먼저 한다. 종님 말씀해 주신 양봉, 운봉이든 뭔가 큰 게 나왔을 때 뉴스를 찾아봤는데 뭔가 없을 때는 정말 그 기업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 네. 어쨌든 내부에서 뭔가 사거나 팔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정보가 퍼지진 않은 거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게 제가 KTB 자산에 있을 때 저희 CIO 분이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첫 양봉에 팔지 말고 첫 음봉에 사지 말라는 거죠. 야, 또 조문님과 오늘 더 인터뷰를 길게 하고 싶지만 조문이 또 그 다음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끝내고 다음번에 좀 롱 인터뷰를 잡아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도 뭐 올바른 투자의 원칙과 자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거 한번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의 이제 본질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마지막 질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저희 오늘 아침 회의 때도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떡을 들고 오셨어요. 떡? 예.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춘천에 떡을 들고 오셔서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도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최근에 가장 강했던 2차전지 그런 주도주를 많이 들고 계시고 그래서 돈을 올해도 잃지 않고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들한테 떡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번이요? 아니요. 그래서 저한테도 갖고 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도 갖다 드리러 간다고 그럼 하시는데 표정이 되게 밝으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투자의 본질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요. 더 궁극적인 거. 그 경제적 자유 얻어서 뭐 할 건데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도 보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적인 이런 금융 문맹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경제 채널은 전화 오면 저는 다 나갔었어요. 진짜요? 전화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 금융 강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죠. 이런 유튜버 채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거기에 이제 출연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 떡을 갖다 주시는 데는 엄청 감동스러운 거죠. 그렇죠.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것도 춘천에서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투자자의 마음 자세라고 제가 제일 뒤에 있는데요. 그 마음가짐에는 보면 우리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로서의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 데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나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이후에 자화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백세 일기를 적으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연대 명예 교수님 하고 계시는 그 백세 일기의 명예 교수님이 올해 1월 1일 날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연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에도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건데 그런데 그분 얘기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미국의 로또 당첨자가 한 24억 당첨됐는데 부인 살해하고 아들 뭐 그런 뉴스를 지난주에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저희 회사에는 지금 대학생 인턴들도 와 있고 해요. 네. 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돈을 왜 버냐? 처음에 돈을 왜 버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버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까지 벌어야 되냐? 저는 자존심 안 상할 정도까지 벌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존심 안 상할. 네. 그 자존심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남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제가 맛있는 순댓국 8,000원짜리 먹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후배가 경조사가 있는데 내가 돈을 못 낼 정도면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친구가 찾아오고 후배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아유 형이 살게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상하지.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큰 돈을 버는데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워런 버핏이나 제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들이 있었잖아요. 저 되게 존경해요. 그분들은 내가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돈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식 투자가 재밌고 적성에 맞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벌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슈퍼개미들 중에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제가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집 사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하는 거에 주식이 너무 좋은 도구라서 그래요. 그렇죠? 주식이 이 변동성 때문에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주식을 통해서 그 최소한의 자존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거죠. 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돈을 우리가 벌게 되면 내가 그 번 돈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더 중요한 그런 목적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글들이 뒤편에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의 말씀은 투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뭔가 저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왜냐면 저도 이제 재테크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이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점차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인간같이 아는 분도 계시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서적도 읽으셔야 되고 저는 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돈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아침부터 하이닉스를 지금 사면 돈을 벌까 안 벌까? 카카오뱅크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김작가 TV에 나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타락하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종교를 가져도 좋고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 쫙쫙 들어가서 돈도 버시고요. 좀 시장이 약한 이런 분위기 속에는 한 3개월 동안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꼭 제 책 읽으시라는 건 얘기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지금 돈을 좀 최근에 잃으신 분들이 많고 굉장히 지금은 또 힘들어하신 분도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뭔가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마지막 멘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자들은요. 제 주변에 슈퍼개미들 뭐 보면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반지하 기생충에 나오는 내가 반지하에 살았어 이러면서 한 500~600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 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의외로 이렇게 큰 마치 코로나 위기에 확 빠졌다가 3천 가는 것처럼 인생 그래프가 한번 위기를 겪고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최근에 1, 2년 동안에 그 새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도 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소중한 경험으로 이번에 그 생각하시면 오히려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깨달으신 거잖아요. 작년에 강세장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주식의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한 105세 될 거예요. 한 30년 지나면 105세까지 투자하셔야 되니까 너무 짧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무님께서 요 투자의 본질 책 내셨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작년과 올해 뭐 많은 주식의 전문가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가 많은데 뭐 그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떡을 사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다 모든 분이 드리는 것도 힘드실 거고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그 흰떡 뭐라고 하죠? 백설기. 백설기 떡처럼 하얀 요 책, 투자의 본질 요 책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 다 하시면 다 하실 때쯤에 또 제가 전문님 찾아뵙고 다시 롱 인터뷰를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세익 전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